우리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해외에서 엄청난 돈을 쓰는 고객들인데 왜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다르게 보는 이 시선이 너무 불쾌한데 혹시 이게 우리가 만든 결과인 거야? 중국인 류시양은 출장차 런던을 방문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중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직접 겪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런던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같은 아시아인인 한국인 친구 민수는 환영받았지만 류시양은 입장을 거절당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차별이라고 생각했으나 호텔 체크인, 대중교통 이용, 관광지 방문 등 여러 상황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받는 대우가 확연히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의 원인이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만들어온 이미지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류시양은 씁쓸함을 느끼면서도 중국이 국제적으로 더 나은 평가를 받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류시양은 출장차 런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는 그는 유럽 출장이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런던은 그에게 있어 낭만적인 도시였고 수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국제적인 곳이라 차별 같은 것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뉴스나 인터넷에서 유럽에서의 중국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과장된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류시양은 입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앞서 가던 한국인 친구 민수는 여권을 내밀자마자 간단한 질문만 받고 바로 통과되었습니다. 여행 목적인가요? 네. 출장 차 왔습니다. 좋습니다. 런던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러나 류시양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심사관은 그의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체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숙소 주소를 말해보세요. 귀국 항공권을 예약했나요? 그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심사관은 동료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한참을 고민하다가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인은 쉽게 통과되는데 나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걸까? 그날 저녁 류시안과 민수는 런던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평점이 높았고 유럽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식당이었습니다. 입구에 도착한 두 사람은 차례를 기다리다가 웨이터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두 명인데 자리 있나요? 웨이터는 두 사람을 한번 훑어보더니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이 다 찼습니다. 류시양은 실랑했지만 워낙 유명한 식당이니 예약 없이 오면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혹시 자리 있나요? 그 순간 웨이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과는 다르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한국에서 오셨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류시양은 그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약이 다 찼다고 하지 않았나? 그는 황당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고 민수도 당황한 듯 웨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리가 없다고 했던 식당에서 한국인이라는 말 한마디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류시양은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잖아.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나 이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류시양은 런던 곳곳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받는 대우의 차이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류시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웨이터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가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리가 생긴 건가요? 웨이터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게 가끔 특별한 경우에는 자리가 나기도 합니다. 류시양은 웨이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경우? 그 특별한 경우가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인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역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류시양, 그냥 나가자. 굳이 이런 곳에서 먹을 필요 없잖아. 그러나 류시양은 쉽게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웨이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인이랑 같이 왔는데 저도 자리를 받을 수 있나요? 웨이터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방침상. 그 순간 류시양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대우가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그는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류시양, 우리 그냥 나가자. 이런 곳에서 기분 상할 필요 없어. 류시양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그는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류시양은 런던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어떻게 다르게 대우받는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호텔 체크인, 대중교통 이용, 관광지 방문 등 사소한 순간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인 친구와 다르게 취급받고 있음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류시양은 그날 이후로 런던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얼마나 다르게 대우받는지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될수록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민수와 함께 런던의 한 유명 호텔에 체크인하러 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도착하자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민수가 먼저 여권을 내밀며 답했습니다. 네. 김민수입니다. 직원은 밝은 표정으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곧바로 카드를 건넸습니다. 김민수님, 환영합니다. 숙박 기간 동안 편안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시양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같은 방식으로 여권을 건넸습니다. 류시양입니다. 그러나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는 여권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며 컴퓨터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류시양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또? 직원은 잠시 후 고개를 들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보증금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카드로 선결제가 필요합니다. 류시양은 당황했습니다. 제 친구는 방금 그냥 체크인했는데 저는 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직원은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규정상 중국인 투숙객의 경우 보증금을 미리 결제해야 합니다. 그 순간 류시양은 또다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한국인은 되고 중국인은 안 되는 거지? 민수가 곁에서 나서서 물었습니다. 혹시 특정 국가에 따라 체크인 절차가 다른가요? 직원은 머뭇거리다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중국인 투숙객들의 무단 취소나 객실 문제 발생 사례가 많아서 호텔 내부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류시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단순한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측이 중국인 투숙객들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그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보증금을 결제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조치라는 건가? 며칠 후 류시양과 민수는 런던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트라팔가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득한 광장에서 류시양은 주변을 둘러보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한 무리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광장 한복판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큰 소리로 확성기를 사용하며 설명을 하고 있었고 몇몇 관광객들은 거리낌 없이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벤치에 발을 올린 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류시양은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아, 이래서 그런 건가?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아예 자리를 피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반면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며 차례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길을 터주기도 했습니다. 류시양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차별받는다고만 생각했는데 혹시 우리가 만든 문제는 아닐까? 그는 처음으로 유럽에서 중국인이 받는 대우가 단순한 편견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류시양은 광장의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평소 유럽에서 중국인들이 차별받는다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을 보고 있자니 단순한 차별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중국인 관광객이 광장 한복판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남은 것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몇몇 유럽인 관광객들은 황당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고 결국 광장 관리인이 다가와 주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유럽에서 중국인들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된 건가? 류시양은 민수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너도 방금 봤어. 나 솔직히 좀 부끄러워.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유럽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봤어. 처음엔 한국인과 중국인이 같은 아시아인이니까 비슷하게 대우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여행해보면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지. 류시양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유럽에서 중국인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했던 건 어쩌면 단순한 피해의식일 수도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한국인 가족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장난삼아 동상을 만지려 하자 부모가 곧바로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박물관이나 광장에서는 손대면 안 돼. 공공장소에서는 조심해야 해. 그 장면을 본 류시양은 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공공 예절을 지키는 걸까? 그는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데 왜 한국보다 유럽에서의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그날 밤 호텔에서 류시앙은 낮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유럽에서 중국인이 차별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이유가 단순히 편견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존중받으려면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그리고 그는 곧 더욱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며칠 후 류시앙과 민수는 런던에서 마지막 저녁을 보내기 위해 한 유명 레스토랑을 방문하였습니다. 분위기 좋은 유럽풍 레스토랑에서 우아한 식사를 즐기고 싶었던 그들은 사전 예약을 하고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예약 확인을 위해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민수가 먼저 답했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직원은 빠르게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김민수님. 자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따라오시겠어요? 그러나 류시앙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류시앙 잠시만요.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살펴보며 예약 내역을 확인하는 듯했지만 뭔가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 초 후 그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테이블이 준비되지 않았네요. 류시앙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방금 제 친구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직원은 약간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아, 내부 사정으로 인해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안쪽에서 몇 명의 동양인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국어를 사용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류시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한국인들은 환영받지만 중국인은 아닌 건가? 그는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중국인이라서 예약이 취소된 건가요?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미소를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손님. 단지 오늘 조금 상황이. 그러나 류시앙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인은 환영받고 중국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류시앙은 직원의 태도에서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실제로 그동안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걸 이해한 듯 했습니다. 류시앙, 다른 곳으로 가자. 기분 나쁘게 있을 필요 없어. 류시앙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우리는 해외에서 엄청난 돈을 쓰는 고객들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그는 처음에는 유럽에서의 차별이 부당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차별이 단순한 편견 때문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이 쌓이고 쌓여 만든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류시앙은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계에서 존중받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제 그는 유럽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류시앙은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에서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국 심사에서의 차별적인 대우, 호텔 체크인 시 요구받았던 보증금, 트라팔가 광장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에서의 사건까지. 그는 처음엔 단순한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중국인 여행자들을 위한 포럼과 SNS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인은 차별받는가?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하자 수많은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를 이야기하는 글들이었지만 일부 글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별받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물론 일부는 편견 때문이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도 분명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종종 규칙을 무시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 유럽에서 한국인들이 환영받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해외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행동하기 때문이다. 류시앙은 글을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는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해외를 여행할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주변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존중받을 준비가 되었을까? 류시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한국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이런 신뢰를 얻게 되었을까? 단순히 케이팝과 드라마 때문만은 아닐 텐데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그들은 어떻게 세계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해 봐야겠다. 그렇게 류시양의 다음 여행지는 한국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류시양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런던에서 경험한 일들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그 차이를 체감해 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류시양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의 깔끔한 환경과 체계적인 운영은 물론 입국 심사대에서의 태도까지 그가 익숙했던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었고 직원은 친절한 미소와 함께 빠르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관광입니다. 체류 기간은요? 일주일 정도요. 좋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는 심사대에서 단 몇 초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런던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쉽게 끝난 거지? 공항을 나서자마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도로는 질서 정연했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런던에서 봤던 혼잡함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서울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승객들, 관광지에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이 단체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한국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실 때 줄을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관광객들은 바로 줄을 서기 시작했고 질서를 유지한 채 차례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류시양은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은 것은 단순한 경제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개인과 사회가 함께 쌓아온 문화적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류시양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결국 우리가 받는 대우를 결정짓는다. 중국도 변할 수 있을까? 아니, 반드시 변해야 한다. 그는 앞으로 해외에서의 중국인 이미지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자신부터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서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류시양은 한국에서의 일주일 동안 수많은 경험을 하며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가 가진 문화적 특징과 질서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노약자석은 비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앉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들이 신호를 지키며 멈췄고 사람들도 서두르지 않고 차례를 기다리며 건너갔습니다. 류시양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인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런 행동을 습관처럼 하고 있잖아. 그는 경복궁 근처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은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주문을 하자 다양한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문화였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반찬을 공짜로 주는 게 당연한 거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한국에는 기본 반찬이란 것이 있어. 메인 음식을 시키면 기본적인 반찬이 자연히 따라 나오지. 그리고 기본 반찬은 여러 번 시켜도 공짜라서 부담이 적다는 것도 한국 식당의 장점이지. 그리고 또 시킨 반찬은 남기지 않는 것이 예의야. 류시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 인심이 후한 게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것 때문인가?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는 며칠 전 런던에서 봤던 중국인 관광객들을 떠올렸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많이 남기거나 테이블을 어지럽히고 떠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지금 와서 보니 문화적 차이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존중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걸까? 류시양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는 이제 단순히 해외에서 중국인이 차별받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자신부터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류시양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국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류시양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돌아가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귀국 후 그는 우선 가까운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보고 느낀 점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질서를 자연스럽게 지켜 지하철에서도 조용하고 줄을 서는 문화가 확립되어 있어. 음식점에서도 테이블을 깨끗이 쓰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아.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 그러나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건 한국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랑 문화가 다르잖아. 중국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 불가능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야? 류시양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SNS에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정리해 올리고 해외에서의 중국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존중받고 싶다면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기, 줄 서기, 쓰레기 제대로 버리기부터 시작하자. 일부 사람들은 공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반대로 비판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을 따라해야 하지? 중국이 경제대국인데 우리가 바뀌어야 할 이유가 있나? 너 서방 국가에 세뇌당한 거 아니야? 류시양은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원했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해외 출장자들에게 국제적인 매너와 공공예절 교육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지만 상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워. 다들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 류시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디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해외에서 무례한 관광객으로 평가받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인식이 개선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환영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결국 변할 수 있을까? 아니, 변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 류시양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작은 실천이 모이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부터 변합시다. 그의 말이 당장은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리라 믿으며 류시양은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